네, 이렇게 5개의 정보 발표를 들으셨는데요. 아마 스타트업을 하시다 보면 다들 만능맨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은 어떤지, 또 다른 나라는 어떻고, 법은 어떻게 해야 되고, 특허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5분 안에 짧은 시간 동안 설명해 주시는 연사분들이 있어서 저희는 참 쉽게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요. 다음은 아까 발표 잠시 중단됐었던 사이버 에이전트 벤처스 유정호 매니저님 모셔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이버 에이전트 벤처스 유정호입니다. 예, 저희 뭐 항상 나와서 얘기하고 있는데 많은 뭐 일본계는 맞는데요. 저희는 일본, 한국, 그다음 중국, 동남아, 그리고 미국에다가 거점을 두고 로컬리 이렇게 아시아를 중심으로 초기 및 시리즈 A 투자를 좀 초점을 맞추고 있는 IT 투자 전문 업체입니다. 국내에서는 이제 어연 1년 반 이상을 투자를 해왔고 한 포트폴리오가 7개 그리고 조만간 이제 8개가 될 예정이고요. 점점 시리즈 단계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시리즈 A나 약간 시리즈 B에 가까운 곳에 초점을 맞췄었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김기사라든지 배달의 민족 그런 곳 카카오 이런 데 투자하고 있습니다. 2014 아까 그 이제 중국 얘기들은 정말로 핫한 얘기들이 많았고 택시 혹은 뭐 그런 뭐 세뱃돈 그러니까 그래서 핀테크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일본은 그 정도 지금 핫한 이슈는 없었고 최근에 나온 썸머리가 하나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좀 채용을 해봤습니다. 작년에 가장 핫했던 큰 자금을 파이낸싱 받거나 혹은 IPO한 기업들에 대한 정리인데요. 우리나라랑 다소 사뭇 다른 모습이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36억 원 정도 조달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뉴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신통치 않은데 일본에서는 가장 핫한 분야 중에 하나거든요. 누적 금액이 36억 원을 6억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360억 원입니다. 그리고 한 500에서 600만 명 거의 1000만 명 가까이가 지금 사용하고 있고 액티브 레이트가 90%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우리나라 돈으로 50억 원 정도 조달한 하치맨 럭비라는 게 정말 일본스러운 스타트업인데요. 이게 이제 신선한 어류들을 시장에서 조달하고자 하는 니즈와 어류라는 게 항상 그날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 어떤 수요와 공급상의 갭이 나오는데 재래시장은 아무래도 IT적인 부분들이 전혀 반영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밸런스가 안 맞는데 그 부분을 꾸준하게 신선한 어류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배달의 민족처럼 열심히 하고 있는 워낙 시장이 크기 때문에 하지만 굉장히 주목받고 있습니다. 저도 이게 지금 시작한 지 지금 한 2년 정도 됐나 벌써 이제 누적으로 50억 조만간 아마 올해 초 중반 넘어가면 누적으로 100억 정도가 될 것 같은데 핫한 스타트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작년에 이제 작년 말쯤에 뉴스 미디어가 작년 초나 재작년 말부터 핫했으면은 바이럴 미디어가 또 뜨고 있거든요. 바이럴 미디어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빙글류의 그 SNS에서 또 한 번 유통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러한 바이럴 미디어 중에 엔터테인먼트 계통으로 지금 한 10억에서 20억 정도로 계속 조달하고 있는 큐레이지라는 회사가 또 핫했고 그다음에 또 이거는 마지막 이 30억 원 정도 조달하고 있는 회사는 이 회사는 약간 독특한 철학을 갖고 중고생을 위한 온리 중고생을 위한 IT 엔지니어링 교육 플랫폼입니다. 주로 동영상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여기도 철학적인 부분, 시장적인 부분이 많이 맞아떨어지면서 조달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가장 핫했던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크라우드웍스라고 해서 이제 크라우드 소싱을 플랫폼화 시켜준 회사입니다. 즉 디자인이라든지 혹은 라이팅이라든지 드로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마이크로 태스크들을 프리랜서들을 기업들이나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대기업부터 시작해서 중소기업들을 싹 모아주는데 실은 지금 적자예요. 그런데 작년에 IPO했습니다. 일본이 굉장히 대출 중심의 시장에서 지금 자본 중심으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벤처 시장이. 그러면서 첫 번째로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게 IPO 규제를 확 낮췄어요. 그래서 지금 적자로도 상장을 할 수 있는 상황이고 아마 작년 올해 초 IPO 시장으로 따지면은 스타트업들에게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규모와 수를 기록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그런 흐름에 따라서 크라우드웍스는 IPO를 했고 크라우드 소싱 업체로서 저희도 초기에 투자한 회사입니다. 그리고 리서치 앤 이노베이션도 약 한 20억에서 30억 정도를 조달하고 있는데 작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로 따지면 오픈 서베이랑 비슷하긴 하나 오픈 서베이처럼 리서치를 완벽하게 가져가는 회사가 아니라 소비자에게 먼저 경험을 시킨 다음에 뿌려놓고 샘플 뿌려놓고 그 다음에 기업들의 리서치를 쫙 가져오는 그러한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고요. 그리고 이제 구미는 뭐
유명하기 때문에 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게임 회사고 작년에 마더스라고 해서 우리나라로 따지면 코스닥 같은 데 상장하지 않고요. 직접 코스피 같은 곳에 상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라인이 프리 IPO로 투자한 회사로도 유명하고 구니미츠라는 대표님 원래 게임 하고자 하던 사람이 아니었는데 디즈니 같은 회사를 만들고 싶어 하셨던 분이었는데 그래서 저희는 초기에 투자를 안 했답니다. 그런데 이제 게임으로 피보팅 한 다음에 지금 다시 디즈니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엔터테인먼트 앤 동영상 컨텐츠 플랫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그게 어떻게 판가름 날지는 모르겠으나 현재까지는 성공적으로 IPO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20억 정도를 작년 말에 조달한 차세대 수술 지원 로봇 개발 스타트업 유일합니다. 현재 지금 셀렉트된 회사 중에 이렇게 기술을 가지고 의료 분야에서 직접적으로 로봇 생성하는 스타트업이 셀렉트된 게 유일무이한데 재밌는 사례라서 도쿄 공학대학 벤처기업에서 시작을 했다가 대규모로 자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기업인데 티켓 릴리스라고 해가지고 뭐 아주 쉽게 얘기하면은 그냥 그 티켓팅의 2차 시장인데요. 워낙 시장이 크다 보니까 한 30억 원 작년에 한 큐에 조달을 하고 이베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내수 시장이 워낙 크다 보니까 요런 류의 커머스라든지 이런 버티컬 커머스들이 일본은 좀 비교적 많이 나오고 있고 상장까지 다베로그 같은 회사가 우리나라로 따지면 옛날 구 윙스푼인데 상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쿠펫이라고 해가지고 레시피를 제공하는 서비스 업체인데 상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내수가 크면은 이러한 사업들이 굉장히 덕을 많이 본다. 그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안경은 가가지고 눈으로 보고 쓰고 해야 하는 제품이다라고 인식이 되었기 때문에 통신 판매라든 그 이제 온라인 판매라든지 배송이 힘들었는데 무료로 배송해주고 5일 안에 그냥 알아서 반품하면은 언제든지 사이클로 돌릴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시작한 회사고 여기도 지금 한 100억 원 정도 조달하고 있습니다. 워낙 안경 시장이 크기 때문에 그리고 비효율적인 부분이 많고 현재는 온라인에서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소매점이랑 연계를 통해 가지고 계속 이 중소형 소매점에 고객을 접객시키는 방식으로 전략을 확장하면서 오프라인 영역으로 지금 진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썸머리를 해보자면 일본 시장은 우리나라랑은 달리 약간 버티컬 커머스라든지 또 그 아까 보셨던 그런 생선 같은 것들 이런 것처럼 상거래에 밀접한 O2O적인 부분들이 지금 많이 열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일본에서 우리나라를 바라볼 때 바라는 스타트업들은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들입니다. 저희 로켓롤 김기사 같은 경우도 LBS 기술을 갖고 있어서 많이 문의가 오고 하고 있는데요. 그런 식으로 일본 시장과 한국 시장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으니 여러분들도 언제든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